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통하는 비결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지난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었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세대는 MZ세대로 가면서 밀레니얼 세대로 들어서면서 가정이 많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해체되어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 간의 그 상처, 이 상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양육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양육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가족 간의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와 모녀 관계인데, 또 모자 관계인데, 또 형제 관계인데, 대체적으로 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가족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지금 그들이 이제 MZ세대가 지금 그 메인 세대가 됐잖아요. 이 메인 세대들의 마음속에 그 상처를 다 가득가득 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양육 현장에서 1대1로 만나면 원래 다 함께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다 오픈하지 않다가 1대1로 만나게 되면 다 오픈하는 것들이 이 상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TV 드라마를 봤는데 잘은 모르지만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우연히 보게 돼서 봤는데 그 메시지도 뭐였냐면 가족은 힘이고 사랑이다가 아니었어요. 너무 모르는 게 가족이더라. 실제로 가족 간에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를 서로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덮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또 다 알고 있다, 이런 명제로 시작하다 보니까 가족이 나중에는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해체돼 버릴 수밖에 없는, 외형적으로야 어떻게 해체가 되겠어요. 유지가 되고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명목상 유지이지 실제적으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려놓은 드라마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서점에 갔더니 책을 봤더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이 닫혀버린 마음, 이 상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4인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각자 핸드폰을 들고 식사를 하는데 아무 대화 없이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더라. 아니면 카페를 갔더니 가족은 앉아 있지만 그 각자 다른 핸드폰에 그 SNS상에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모바일 속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제 자녀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 SNS상의 같은 동료들보다 저는 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도. 그래서 어쩌면 이런 그 닫혀버린 가족 간의 그 대화, MZ세대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건 정말 제일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식당에 혼자 들어가서 밥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굶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그리고 식사하러 갈 때 누구에게 항상 같이 가자 그러면 혼자 먹기 힘드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MZ세대들은 나와 조금 껄끄러운 관계, 아니면 나하고 관계성이 없는 사람과 식사할 바에는 혼자 하는 게 오히려 편하. 가족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엄마,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오히려 편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하고 대화를 했죠. 엄마는 너희하고 식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리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너네들은 혼자 각자 맞는 메뉴, 먹고 싶은 메뉴, 자기가 원하는 메뉴, 또 배달에 이게 요즘에 배달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음식을 잘 해도
이거는 나의 취향이 아닐 때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된 음식을 먹을지라도 나는 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아니면 저도 좀 요리를 하는데 뭐 파스타를 하더라도 아들은 이거 좋아하고 딸은 이걸 좋아하고 또 뭐 부모 세대는 또 다른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식사만 해도 밥도 마찬가지죠. 저는 또 잡곡밥을 해야 되니까 콩을 넣어서 잡곡밥을 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또 콩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또 2번 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접고 들어가 희생해야가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을 할 거야. 이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나의 기쁨, 나에게 집중하는 개인주의이다 보니까 MZ세대가, 또 그 이전 세대는 엄마가 먹어 하면 먹었는데 지금은 나의 의견이 강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 먹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외식을 하더라도 통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나가서 식사할 때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통일을 맞추는, 그 메뉴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그 생각, 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통되지 않으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홀로 고립된 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나만 좋으면 돼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는 예전에는 서로 희생하고 누군가는 피해보는,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상처라고 느끼지 않고 그 상처일지라도 모두 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었거든요. 최근의 가족들은 그런 상처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랄 때부터 본인 중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 중심, 개인주의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접고 들어가야 해, 이게 안 돼버리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나와 나가 만나서 부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예전에는 네 거가 내 거가 없어. 네 거 내 거가 없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뭐 이런 세대를 살았는데, 그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 세대가 왔고, 그 다음 세대는 뭐가 되냐면 너 건 너 거, 내 건 내 거. 그래서 부부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조차도 서로 각자예요. 요즘에는 그걸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협의하에 생활비를 따로 지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리고 각자 자기가 번 것은 자기가 쓰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세대는, X세대가 볼 때는 너무 삭막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MZ세대는 이게 아주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견을 얘기할 때 왜 간섭하지? 왜 조정하려고 들지? 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일단 X세대고 부모 세대 입장에서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이런 그 교육을 하다 보니 이들의 내면의 그 동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바람직해 라는 것을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단계, 그래야지만 우리 X세대가, 아니면 부모 세대가 당황하고 길을 못 찾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MZ야 놀자, 이게 뭐냐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알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하나가 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렇지 않으면 기름과 물처럼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려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런 세대 분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저부터도
그러면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명자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면담을 해본다거나 또 아니면 양육을 할 때 그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은 지금 굉장히 그 난처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 주부로서의 정체성을 못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시대가 이렇게 격변하고 있잖아요. X세대는 남편이 바깥 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면 같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거의 많이. 물론 X세대도 같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때에도 각자 따로라고 하는 세대는 약간 드물었어요. 같이 합쳐서 같이 경제 생활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세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MZ세대는요,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우리 그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근원적인 걸 들어가니까 이 경제적인 자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부분을 접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남편은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와이프에 대해서 혼자서 짐을 지어 또 이 편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 혼자서 짐을 진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내 친구 와이프들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데 나는 왜 나 혼자서만 이걸 짊어지고 있어야 해? 이런 그런 불만 내지는 답답함이겠죠.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점점 많아져 가고 경제적인 수입은 일정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벌을 때 보니까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내재된 불만, 불안, 부담 남자 편에서는 그럴 것이고 직장 생활을 양쪽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제가 이렇게 같이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양쪽에서 벌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부간에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 버리다 보니까 사고도 부부 관계도 독립적이 돼 버려서 그 부부가 하나 된다라는 그 일체감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그 출산에 대해서 기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끼리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도 못 누리고 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희생한다라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 거죠. 물론 결혼해서부터 미뤄졌어요. 우리 때에는 저 때에는 27, 8만 되면 저희는 노처녀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28. 근데 지금은 30대 중반은 되어야지 결혼을 한다. 30은 넘어야지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대에 결혼하면 벌써 결혼해요? 이 시작부터. 왜? 그런 모든 것들이 늦어진 거죠. 왜? 그 내면의 동기를 보니까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거에 속박된다거나 아니면 시작부터 어느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 시대처럼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시작하고 월세방 하나로 방 하나로 시작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한 이후에도 우리 MZ세대들은 누리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데 자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희생할. 일단은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가정이 또 낳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힘들고 둘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 키울 때에도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TV 드라마에서 유모차로 그 레벨을 나눈다. 자녀의 유모차. 나는 어느 정도 유모차는 태우고 싶어가 그 MZ세대들의 원하는 니즈를 반영한다 그래요. 그거에 이제 반해서 그 주인공이 했던 말이 나는 내 애는 없을 거야. 이게 이제 옛날 베이비 부모 세대죠.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하게 비춰지는 아이를 없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비춰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유모차 레벨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 다다른 그런 레벨로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알고 있고 그만큼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게 두려운 거죠. 지금 현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
아, 정말 이상하다가 아니라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뭐 정보적으로 SNS상에서 너무나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것을 올리고 보여지고, 예전에는 내가 접하지 않으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 SNS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보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원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세대, 그 세대가 MZ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정,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자꾸만 해체되어 가는 가정을 MZ세대의 그런 어떤 니즈를 더 알고 이해해서, 저도 이제 양육할 때 그들을 독려해서 자녀는 왜 필요한지, 자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행복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임신해서 둘째를 낳은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런 그 내면의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충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게 될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차근차근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짚어보고 깨달아가면서, 그럼 이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는 그럼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지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